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미 많이 배웠던 우리 딕테이터 게임, 이 딕테이터 게임의 다양한 어떤 실험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딕테이터 게임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좀 배워왔었죠. 네. 딕테이터 게임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딕테이터 게임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얼티메이텀 게임하고 똑같죠. 얼티메이텀 게임하고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리스판더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티메이텀 게임의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하고 얼티메이텀 게임을 비교를 해보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딕테이터 게임과 얼티메이텀 게임의 어떤 그러한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또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딕테이터 게임하고 얼티메이텀 게임을 비교를 해보면, 자, 딕테이터 게임에서는 딕테이터가 이렇게 오퍼를 제시를 하죠. 주어진 금액에서 얼마만큼 너가 먹어 하고 이렇게 오퍼를 하죠. 자, 그때 리스판더는 딱히 뭔가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때 딕테이터의 오퍼 금액을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셀피시한 딕테이터의 경우에는 0이라는 그러한 금액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딕테이터가 만약에 완전히 셀피시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을 텐데, 얼마나 나눠주는지를 관측을 하면 그걸로부터 딕테이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배려하는지 정도를 이제 그걸 보고 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는 이 프로포저가 얼마나 오퍼를 하는지를 보면 그걸 가지고 이 프로포저가 리스판더를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리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딕테이터 게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딕테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 중에서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30원을 오퍼를 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30이라는 거는 딕테이터가 상대방을 그래도 얼마나 배려하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웰페어에 관심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얼티메이텀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포저가 있는데 리스판더가 있죠. 그래서 얼티메이텀에서 프로포저가 예를 들어서 100 중에 40만큼을 오퍼를 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40이나 상대방이 오퍼를 했네, 야 진짜로 제너러스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프로포저가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돈을 나눠주기 싫은데 40이나 주는 이유는 상대방이 리젝할까봐, 거절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주기 싫은데도 40이나 주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과 얼티메이텀 게임에서의 오퍼를 비교를 해보면 이 얼티메이텀 게임 오퍼에 이렇게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오퍼 금액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과 얼티메이텀 게임 오퍼를 비교를 해봄으로써 얼마나 사람들이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오퍼 금액을 높이는지 그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논의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프로포저들이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오퍼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오퍼를 하는 게 플러스라는 거니까, 따라서 딕테이터 게임에서는 오퍼가 당연히 얼티메이텀 게임 오퍼보다 적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초창기의 연구들을 보면 뭐 지금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지만, 이 딕테이터 게임의 경우에는 딕테이터가 10에서 한 25% 정도 나눠주는 선택을 보통 많이 하는데,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실험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사실 같이 봤었죠. 이런 경향은. 그래서 얼티메이텀 게임의 경우에 오퍼가 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차이. 그래서 지금 이 차이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한 15% 정도 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차이가 뭘 나타내느냐? 바로 이런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이 오퍼 금액이 이제 늘어나는 정도를 이제 요 차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에서의 오퍼와 얼티메이텀 게임에서의 오퍼를 비교함으로써 전략적인 이유, 전략적인 어떤 이런 고려 사항이 사람들의 이 행동에, 사람들의 선택에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 관련된 실험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구글에 가서 딕테이터 게임 익스페리먼트 이렇게 한번 쳐보면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딕테이터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데 그 베리에이션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 딕테이터 게임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딕테이터 게임은 문헌이 정말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진짜 많아요. 자, 이 많은 이제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에버리지 오퍼는 뭐 10에서 한 25% 정도 되더라.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에버리지 오퍼가 10에서 25% 정도. 그래서 딕테이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 10에서 25%, 평균 10에서 25% 정도를 주는데, 근데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이니까 하나도 안 주는 애도 있고 좀 많이 주는 애도 있겠죠. 평균 내보니까 뭐 10에서 25% 주는 걸로 나오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딕테이터의 오퍼에 이 두 개의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한 가지는 0, 즉 딕테이터가 하나도 안 주는 거죠. 이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0이라는 거는 딕테이터가 이제 셀피시하다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인간상인 거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숫자는 뭐냐면 50%. 그래서 이 50%,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 가지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딕테이터가 또 은근히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10,000원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하고 5,000원씩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0이라는 선택도 많이 하고 50%라는 선택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0이라는 거는 이제 전통 경제학에 생각하는 인간상인 거고, 이 50% 반반 나누는 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에쿼티 어벌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니퀄리티가 너무 싫으니까 딱 반씩 나눠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도 안 주거나 뭐 반씩 나눠 가지는 애들도 꽤 있고, 그리고 좀 그 중에 뭐 한 20% 주는 애도 있고 30% 주는 애도 있고, 그게 평균 내보면 보통 10에서 한 25% 정도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실험 결과들이 이렇게 좀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 이게 지금 보통 한 10에서 25% 나눠주고,
그리고 보니까 딱 반씩 나눠 가지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 어떤 룰인 거냐? 이게 어떤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일종의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할지 어떤 뭐 규범이라고 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이유가 그런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2007년에 이제 존 리스트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no예요. 즉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 뭐 20% 정도를 나눠주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종종 딱 절반씩 나눠 가지는 그런 선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의 일종의 규범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트 말은. 자, 왜 그러냐 하면 리스트의 이 존 리스트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통 한 20% 나눠주고 그 다음에 딱 절반씩 나눠 가지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이게 딕테이터 게임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는 거 한 20% 나눠주고 그리고 딱 절반씩 나눠 가지는 게 왠지 바람직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 뭐 이게 뭐 절반씩 나눠 가지고 이런 게 인간 사회의 규범이고 이런 거 뭐 절대 아니다 라는 게 존 리스트의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재미있는 실험을 했냐면 존 리스트가 딕테이터 게임에서는 딕테이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딕테이터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딕테이터가 나눠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때까지는 딕테이터가 있고 이제 상대방이 있으면 딕테이터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돈을 주면 자 이제 너가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리스트가 한 거는 나눠줄 수도 있지만 자 다른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줬어요. 그러면 딕테이터가 자기가 받은 돈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돈을 뺏어올 수도 있어.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요런 상황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딕테이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뭐 20%를 나눠주고 때때로는 뭐 절반씩 나눠 가지고 이런 거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존 리스트의 결론은 이게 사람들의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게 인간 세상의 어떤 규범인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딕테이터 게임에서의 실험 결과들은 인간 사회에서의 규범이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실시한 딕테이터 게임 연구들이 50%씩 나눠 가지는 게 뭔가 바람직해 보이고 20%는 가지고 있는 거 20%는 나눠주는 게 좀 make sense해 보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딕테이터 게임에서 우리가 뭔가 환경을 조금만 바꿔줘도 이런 결과는 싹 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인간 사회의 규범이고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존 리스트가 주장을 한 거죠. 자, 어떻게 실험 연구가 진행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딕테이터가 있고 리시피언트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게 5불씩 줬어. 그래서 딕테이터한테도 5불, 그 다음에 리시피언트한테도 5불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딕테이터한테는 이제 5불을 추가로 주면서 그 5불을 가지고 이제 뭐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준 거죠. 그래서 딕테이터가 있고 리시피언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둘 다 5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딕테이터한테 추가로 이제 5불을 준 거야. 추가로 5불을 주면서 네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나눠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추가로 주어진 5불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기존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5불 중에서 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taking. 그래서 이제 taking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딕테이터 게임 연구를 할 때 기빙만이 가능했었는데 존 리스트의 연구에서는 이제 taking도 가능하게 해준 거지.
그래서 요 디자인을 가지고 요 실험 디자인을 가지고 요즘에 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인데 딕테이터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기빙이고 딕테이터 게임인데 딕테이터가 다른 사람의 돈을 오히려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테이킹 상황.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빙인 경우와 테이킹인 경우에 사람들의 딕테이터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뭔가 젠더 디퍼런스 같은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빙 테이킹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데 특별히 남녀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또 뭐 나이, 에이지에 있어서 뭔가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존 리스트가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느냐. 자,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게 이제 존 리스트 논문에 나오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어떻게 결과 나왔냐면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일반적인 딕테이터 게임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테이킹은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딕테이터 게임 실험에서처럼 딕테이터는 자기에게 추가로 주어진 그 오브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나눠줄지를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딕테이터 게임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뭐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도 안 나눠주는 사람이 뭐 한 30%.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딕테이터 게임 실시하면 하나도 안 나눠주는 사람이 보통 한 30% 정도 나와요. 즉 전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셀피시한 그런 사람이 한 30%는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70%는 좀 이제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기가 받은 돈의 50%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반반씩 나눠 가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꽤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한 5% 정도는 반반씩 나눠 가지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비율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딕테이터 게임을 실시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실시하면 이 비율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어떤 아프리카 마을 같은 데서 이런 실험을 실시하면 반반씩 나눠 가지는 이런 선택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이 실험 연구 대상자마다 좀 많이 달라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밌게도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사이 구간에는 아무런 선택이 없는데, 즉 35%, 뭐 40%, 45% 나눠주는 사람은 없는데 재밌게도 딱 절반씩 나눠 가지는 선택은 항상 있어요. 실험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뭐 10% 나눠준 사람도 있고 뭐 25% 나눠준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평균 내보면 보통 뭐 한 20% 정도 나눠주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딕테이터 게임 연구 결과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는데, 자,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실험이 진행된 거냐면, 자, 딕테이터 게임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자, 딕테이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자, 딕테이터의 선택이 자, 자기에게 추가로 오블이 주어졌죠. 자기에게 추가로 오블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맥시멈 오블까지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딕테이터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나눠줄 건지 하는 선택이 맥시멈 5불까지 나눠줄 수 있고, 그런데 원래는 뭐 하나도 안 나눠주는 선택이 제일 적은 선택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마이너스 1까지가 가능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돈을 1불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진행된 실험과 두 번째 진행된 실험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진행된 실험이 굉장히 비슷한데 유일한 차이점은 두 번째 실험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일부까지는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딕테이터의 선택이라는 것이 0과 5 사이의 값이었는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딕테이터의 선택이 -1에서 5까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0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사실 큰 차이가 아닌데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를 보면 자, 딱 반씩 나눠 가진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씩 나눠 이제 딕테이터가 자기에게 추가로 5불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택 이제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자, 원래 왼쪽 그래프에서 셀피시한 사람은 하나도 안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도 안 나눠주는 게 이제 셀피시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비율이 지금 보니까 한 30%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완전히 셀피시한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일부를 가지고 오는 선택을 하는 게 전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셀피시한 그런 사람의 선택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 꽤 있는데 근데 보니까 뭐 한 20%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0을 선택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45% 정도의 사람들이 0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주지도 않고 빼앗아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딕테이터가 할 수 있는 선택에 굉장히 작은 차이를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실험에서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졌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반 나눠 가진 선택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리스트가 이제 이러한 실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뭐 자기에게 주어진 거 이제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그게 사회 규범이야.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돈 뭐 5불이면 이거 딱 반반씩 나눠 가져.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5불 상대방의 돈을 5불까지 이제 빼앗아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것,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5불까지 이제 빼앗아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더니 이제 보니까 재밌게도 아주 셀피시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한 40% 정도 나왔네요. 한 40% 정도가 셀피시한 사람이 나왔고 0을 선택하는 사람도 또 꽤 있었어요. 그래서 0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존 리스트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이런 반반씩 나눠 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사회 규범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그래서 반반 나눠 가지는 게 꼭 뭐 사회적인 규범이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존 리스트가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연구자들이 딕테이터 게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존 리스트의 주장과 부합하게 이런 딕테이터 게임 연구에서의 결과들이 우리가 만들어주는 실험 상황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 하는 거를 찾아냈어요. 이게 얼티메이텀 게임하고는 좀 상반되는 결과인데, 자, 얼티메이텀 게임의 경우에는 그 결과들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막 있던 결과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잘 없었는데, 딕테이터 게임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래서 기존에는 있었던 결과가 상황이 조금 달라졌더니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딕테이터 게임 연구를 실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제너럴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딕테이터 게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결과들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좀 조심해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여기 중간에 나오는 이 연구에서는 이 소셜 프레셔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연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딕테이터가 뭐 한 10에서 20%를 보통 상대방이 나눠주는데 소셜 프레셔를 느끼면 더 많이 나눠주지 않을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자, 사람들이 만약에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더 많이 나눠줄 거다. 그래서 딕테이터가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하면 이제 딕테이터 역할을 맡은 참가자는 이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이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주고 자,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실험했을 때도 각자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뭐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여러분들 각자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도 저 교수님하고 조교도 몰랐고. 자, 그런데 누군가가 딕테이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본다면 딕테이터 입장에서는 일종의 소셜 프레셔를 느끼겠죠. 이게 나는 좀 별로 안 나눠주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저 사람이 좀 내가 좀 이기적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소셜 프레셔를 느끼면 딕테이터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나눠줄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런 걸 했어요. 자, 그 컴퓨터 스크린에 이제 컴퓨터 스크린에서 이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딕테이터한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만큼 나눠 주시겠습니까? 이제 값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옆에다가 사람 눈 있죠? 사람 눈 사진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사람 눈 사진도 있고 그리고 그림인데 사람 눈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림인데 이제 사람 눈처럼 그림을 그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에서는 점만 요렇게 2개 찍어서 마치 눈인 것처럼 점만 2개 스크린에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요렇게 실험을 진행했더니 실제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죠. 이거는 누가 옆에서 뭐 실제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람의 어떤 눈 사진이라든가 사람 눈 그림이라든가 뭔가 극단적으로는 눈처럼 보이기도 하는 점 2개만을 한쪽 화면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딕테이터들이 더 많이 주더라는 거죠. 더 많이 나눠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이게 이런 소셜 프레셔라는 것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밑에 연구는 이것도 뭐 굉장히 재밌는 연구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됐냐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엑싯 옵션이라는 거를 준 거예요. 엑싯 옵션이라는 걸 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딕테이터가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in 할 수 있고 exit 할 수 있어요. 자, in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불을 주고 딕테이터 게임을 시켜요. 그래서 이 딕테이터 역할을 맡은 사람이 in이라는 선택을 하면 이 사람에게 10불을 주고 딕테이터 게임을 하게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이제 딕테이터 게임을 하게 돼요. 근데
딕테이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만약에 엑싯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사람한테 구부를 주고 실험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상대방한테는 이게 지금 딕테이터 게임이 있었고 없었고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상대방한테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베이만 하고 상대방도 그냥 보내요. 그래서 상대방은 딕테이터가 엑싯이라는 선택을 하면 자기가 딕테이터 게임 뭐 참가했고 안 했고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서베이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완전히 셀피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인을 하고 10불 내가 다 먹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24팀을 했으면 한 9팀 정도에서 엑싯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딕테이터가 24명이라고 하면 9명 정도, 그래서 뭐 한 한 30% 정도 되나요? 한 30% 정도의 이제 딕테이터가 엑싯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한 30% 정도의 이제 딕테이터들이 이제 엑싯을 선택을 하더라. 이 사람들은 왜 엑싯을 선택을 했을까? 인을 선택을 하면 이제 딕테이터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그래도 하나도 안 나눠주기는 뭐 하고 뭐 한 20-30% 나눠주고, 혹은 뭐 반반 나눠 가지는 거를 이제 선호하는 사람은 뭐 5불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라. 그래서 그냥 엑싯하고 9불 먹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면 이 30%의 이 사람들은 만약에 딕테이터 게임을 했더라면 어떤 선택을 했었을 사람이에요? 엑싯 옵션을 선택한 이 사람들은 만약에 딕테이터 게임을 그냥 시켰더라면 아마 한 20% 정도를 평균 나눠주거나 어쩌면 뭐 반반 나눠 가지는 선택을 했었을 그런 사람들인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엑싯 옵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밌는 게, 사람들이 딕테이터 게임을 했을 때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죠. 딕테이터 게임을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나눠줬어. 그럼 이 사람들을, 야, 이게 참 제너러스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네, 과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엑싯 옵션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엑싯 하는 거거든요. 9불 먹고.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배려하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정말 좀 제너러스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이라면 엑싯 옵션이 있더라도 인 하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엑싯 옵션이 생겼더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엑싯하고 좀 이제 9불 먹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딕테이터 게임에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딕테이터 게임에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나눠주느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야, 사람들이 참 뭐 제너러스하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사실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연구,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이 엑싯 옵션이 있는 딕테이터 게임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자, 딕테이터가 인 했을 때 10불을 주고 그 10불 중에 이렇게 얼마를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리시피언트가 이제 리시피언트한테 이제 돈을 주는 건데, 자, 리시피언트한테 예를 들어서 2불만큼 줬어요. 그럼 리시피언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리시피언트한테, 자, 이 2불이라는 게 이게 지금 딕테이터가 줘서 자기가 2불을 받은 건지, 혹은 그냥 이 실험을 진행하는 교수님이나 조교가 그냥 자기한테 2불을 주는 건지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딕테이터 게임에서는 딕테이터가 10불 중에 이제 얼마를 주면 리시피언트는 이거 저기 딕테이터가 나한테 요만큼 줬구나 하는 거를 알죠. 그쵸? 근데 이 실험에서는 이제 이 실험을 할 때는
리시피언트가 뭔가 돈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딕테이터가 자기 돈을 나눠준 건지 아니면 지금 실험을 진행하는 교수님이나 조교가 그냥 나한테 이불을 준 건지 이거를 모르게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재밌게도 엑싯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참 재밌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연구를 보면 이제 딕테이터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이 사실 우리가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딕테이터 참가자가 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이렇게 하고 실험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딕테이터 참가자들이 일종의 소셜 프레셔 같은 거를 조금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조금 주면 저 리시피언트 저 애가 뭐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뒤에서 뭐 되게 욕하겠지 라든가 이렇게 뭔가 소셜 프레셔를 나의 아이덴티티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셜 프레셔를 딕테이터가 느끼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리시피언트가 이게 지금 딕테이터가 준 건지 자기가 조금만 받았을 때 딕테이터가 조금만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실험 진행하는 교수님이나 조교가 조금 줬는지를 모르니까 뭐 딕테이터 욕을 막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딕테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줘도 뭐 리시피언트가 뭐 그렇게 내 욕을 안 하겠지? 그러면 조금 줘도 되고 따라서 애시당초 엑싯할 이유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참 딕테이터 게임 실험에서 딕테이터들의 이 오퍼로부터 이러한 제너러시티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딕테이터가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저 사람 참 제너러스해 라고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너러시티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지만 뭐 소셜 프레셔라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라든가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빌리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소셜 프레셔라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빌리프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 딕테이터 게임 연구 결과들이 인바이러먼트에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실험에서는 이 실험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자, 이 실험에서는 이제 1번, 이 첫 번째 보면, 자, 딕테이터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딕테이터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딕테이터는 6을 먹고 다른 사람은 1을 먹는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을 하면은 이제 반반씩 나눠 가지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자, 이 두 번째 경우는 자 보면 자, 두 번째 경우는 보면 자, 첫 번째 선택을 하면 딕테이터는 6만큼을 먹어요. 두 번째 선택을 하면 딕테이터는 5만큼을 먹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 얼마를 먹게 되는지는 몰라요. 자, 다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가게 되는지는 몰라요. 자, 근데 이제 이 A하고 B 값이 1하고 5든가 아니면 5하고 1이에요. 그래서 이 A하고 B의 값이 1하고 5든가 아니면 5하고 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의 값이 1하고 5라면 지금 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똑같은 거죠. 그리고 A하고 B의 값이 5하고 1이라면 이제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5하고 1이면 좀 다르겠고. 그래서 이
그래서 A하고 B의 값이 1하고 5든가 아니면 5하고 1인데 이 숫자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딕테이터들이 실험에 참여하면 내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은 6, 1. 그래서 내가 6, 상대방이 1. 두 번째 옵션 선택하면 반반씩 나눠 가지는구나. 요거를 아는데 두 번째 상황에서는 딕테이터들이 실험에 참여하면 각 옵션별로 자기가 얼마를 갖게 되는지는 아는데 상대방이 얼마를 갖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컴퓨터 스크린에 어떤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이 숫자 A하고 B의 값이 1과 5인지 아니면 5와 1인지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죠. 자, 1번 실험에 참여한 딕테이터들이 자, 74%가 반반씩 나눠 가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씩 나눠 가지는 걸 선호했어요. 즉 내가 1만큼 적게 먹는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4만큼 더 가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게 참 딕테이터들이 참 제너러스하구나. 내가 1 손해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4 더 먹도록 했으니까 야, 딕테이터들은 참 이 사람들이 참 제너러스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해보면. 자,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제너러스하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제너러스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실험을 해보면 지금 딕테이터는 내가 얼마 먹는지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얼마 먹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스크린에 클릭만 한번 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 먹는지는 그냥 알게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무슨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클릭 한 번만 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 먹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제너러스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먹는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당연히 클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클릭을 하고 그리고 클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하고 B의 값이 5와 1이야. 이러면은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첫 번째 옵션 선택하면 나도 좋고 쟤도 좋은 거니까. 근데 해서 이제 뭐 클릭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A하고 B의 값이 1과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 1 덜 먹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옵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냥 이렇게 쉽게 클릭하고 정보를 확인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좀 많이 주는 그런 선택을 하면 그만인데 재밌게도 56%의 사람들이 버튼을 클릭을 안 했어요. 이거는 무슨 버튼을 클릭을 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예 버튼을 클릭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럼 버튼 클릭 안 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당연히 이 첫 번째 선택을 했겠죠. 그냥 6과 5만 비교하고 5보다는 6이 더 많으니까 이 첫 번째 내가 6 먹는 선택을 했겠지. 그래서 이 참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굉장히 재밌는 결과인데 이거는 어떤 거 같은 거냐면 이제 뭐 사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셀피시한 사람이면 그냥 걸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냥 지나치고 가면 돼요. 지나치고 가면 돼.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제너러스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안 돼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이제 돈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제너러스하구나. 참 인자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실험 결과는. 왜 그러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구걸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준 그 사람에게 반대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을 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내 앞에 저기 구걸한 사람이 있으면 귀찮더라도 그냥 반대편 길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내가 만약에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와 B의 값이 지금 너무 저희가 많은데 내가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A와 B의 값이 만약에 1과 5가 나오면 이게 나는 마치 구걸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A가 1이고 B가 5면 이건 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내가 첫 번째 선택을 하면 이 완전히 좀 뭔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어떤 모럴 프레셔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거지. 마치 구걸하는 사람이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딕테이터가 버튼을 클릭을 안 하는 거는 마치 내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안 하면 내가 아는 거는 6하고 5밖에 없어. A하고 B는 뭔지 몰라. A하고 B의 값이 뭔지 몰라요. 내 앞에 지금 당장 구걸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럼 나는 그냥 내가 지금 합리화하는 거지. 난 저 몰라. 지금 나는 저 사람이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나한테 지금 당장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 6하고 5. 그럼 내 입장에서는 5보단 6이 낫지. 근데 내가 6을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어차피 얼마 받는지는 나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6 선택하더라도 이게 뭔가 내가 나쁜 짓 아니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딕테이터들이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제너러스한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알트루이스틱한 이타적인 겉보기에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그 심층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은 릴럭턴트 알트루이스트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속 깊숙이 내면 깊숙이 알트루이스틱한 내면 깊숙이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결과긴 한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딕테이터 게임, 우리가 지금 딕테이터 게임 관련된 실험 연구 결과들을 지금 여러 개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인가? 여러 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논의한 걸로 볼 때 여러분 딕테이터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선호라든가 그리고 인간들의 어떤 그 어떤 내면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정말 진정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알트루이스틱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알트루이스틱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실험 연구 결과들의 아주 많은 연구들은 뭐 수학이라든가 뭐 모형을 안 쓰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꼭 뭐 수학을 써야 되고 모형을 써야 되고 꼭 그렇게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앞서 이제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실험을 진행을 했냐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 스테이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딕테이터와 리시피언트가 있는데, 자, 딕테이터한테 나눠 가지라고 주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일 수도 있는데 50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리시피언트는 이게 지금 100원인지 50원인지는 몰라요. 자, 요런 상황에서 딕테이터한테 돈을 주고 이제 나눠 가져 보세요 했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하니까 참 이게 재밌게도, 자, 50원을 주면 딕테이터한테 이제 50원을 줬어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나눠주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딕테이터 게임에서의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25원도 반반씩 나눠 가지면 25원이겠죠. 그래서 25원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딕테이터한테 100원을 주면 그러면 딕테이터는 얼마를 나눠주겠어요? 일반적인 딕테이터 게임에서의 결과라면 뭐 반반씩 나눠 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50원을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재밌게도 25원 준다는 거지. 50원 줬더니 25원 나눠줬어요. 100원을 줬더니 그때도 25원만 나눠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리시피언트가 애시당초 돈이 100원인지 50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딕테이터가 1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원을 나눠주면 리시피언트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게 25원 나눠줬네 나한테. 그러면 내가 뭐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혹시 애시당초 돈이 50원인 게 아닐까? 애시당초 50원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뭐 25원만 나눠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딕테이터가 뭐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내가 욕하기는 힘들겠다. 리시피언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딕테이터는 그거를 내다보고 1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원만 받은 것처럼 25원을 나눠주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래서 그냥 앞서 뭐 연구 결과들과 뭐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이 딕테이터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트루이스틱한데 뭐 릴럭턴트하게 알트루이스틱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빌리프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구나. 빌리프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래서 빌리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빌리프라는 거는 뭐냐면 딕테이터가 생각하기에 혹은 딕테이터가 믿기에 리시피언트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리시피언트가 어떻게 생각할까? 리시피언트가 얼마나 받기를 예상하고 있을까? 이러한 빌리프에 이제 빌리프라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실험 결과인데, 자, 이거는 어떤 연구냐면,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기본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셀피시한 사람도 있고 알트루이스틱한 사람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좀 중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때때로는 나는 좀 셀피시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알트루이스틱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셀피시하다는 거는 그냥 나만 생각하니까 나만 먹는 거고, 알트루이스틱하다는 거는 뭐 상대방도 고려해서 상대방한테 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중간이에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좀 더 셀피시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더 알트루이스틱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본능에는 이 어떤 셀피시한 것이 더 본능적이냐 알트루이스틱한 것이 더 본능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뭐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성선설 하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야 라는 거죠. 성악설이라고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셀피시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 알트루이스틱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동 경제학에서는 시스템 1, 시스템 2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시스템 1은 보통 이런 본능적인 어떤 결정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고, 시스템 2라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으로부터 이제 그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뉴로 에코노믹스에서 시스템 1, 시스템 2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뇌과학 쪽에서 이제 뇌를 연구를 해보면 이제 오토매틱 초이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선택들이 있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내가 딱 깜짝 놀라서 뭐 어떤 동작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동작들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그런 선택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제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내리는 경우에는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된다거나, 이제 이런 거를 뇌과학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 이제 본능적인 그러한 선택은 인간의 시스템 1이 이제 관장을 하고, 이러한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선택은 시스템 2가 관장을 한다 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의 뇌에 이제 두 영역이 있어서 뭐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는데, 이제 어떤 본능적인 선택을 할 때는 시스템 1이라는 것이 가동이 돼서 이 사람이 선택을 하게 하고, 어떤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뇌의 이제 이쪽 영역 시스템 2가 뭐 가동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먼저 실험 참가자들이 스트룹 테스트라는 거를 다 해요. 자, 실험 참가자들이 먼저 스트룹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스트룹 테스트라고 구글에 치면 이제 관련된 태스크들이 막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컴퓨터 스크린에 빨간색 버튼이 있어요. 자,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실험 화면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버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블루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옆에 보니까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 레드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험 참가자들한테 이제 요런, 예를 들어서 요 두 버튼을 보여주고, 자, 블루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되게 짧게 주고, 그래서 빨리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블루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블루면 파란색이니까 이 지금 두 번째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본능적인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보니까 레드라고 돼 있어. 이걸 누르면 안 되고, 본능과는 반대로, 본능을 억누르고 본능과는 반대로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련된 그래서 이러한 태스크를 이제 많이 수행을 하는데, 이런 태스크들을 우리가 스트룹 태스크라고 하고, 이게 구글에 스트룹 태스크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태스크를 막 여러 개 시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할 때 본능을 억누르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이 태스크를 하다 보면 지금 사람들의 어떤 윌 파워가, 그래서 본능을 억누르는 시스템 2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윌 파워가 이렇게 점점 더 소진이 되고, 그러다 보니 시스템 1이 조금 더 이제 본능적인 시스템 1이 조금 더 잘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트룹 태스크를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시스템 2를 활용을 해서 시스템 1을 억누르고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그 시스템 2의 어떤 윌 파워 같은 것이 감소하게 되고 자원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결국 시스템 1이 본능적인 어떤 반응이 발현되는 것을 막아줄 애가 없으니까 시스템 1이 더 많이 더 자주 발현되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딕테이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결국 딕테이터들의 결정이라는 것은 시스템 1이 더 크게 반영된 결정이겠죠. 즉 딕테이터들이 내리는 이 선택들이 시스템 1, 즉 본능적인 어떤 그러한 선택이 더 많이 반영된 선택일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딕테이터들이 적게 졌어요. 그러니까 스트룹 태스크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스트룹 태스크를 하고 나서 이제 딕테이터들이 한 선택을 보니까 적게 졌어. 조금만 준 거예요. 즉 셀피시한 선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성악설인 거지. 그래서 어떤 시스템 1이 더 크게 더 강하게 발현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셀피시한 선택을 한 거예요. 즉 사람들의 오토매틱 초이스는 이게 알트루이스틱한 거라기보다는 셀피시한 게 사람들의 좀 더 본능적인 오토매틱한 그런 초이스에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딕테이터 게임 실험 결과는 아니긴 한데 우리가 딕테이터 게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딕테이터 게임과 얼티메이텀 게임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똑같이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도 먼저 스트룹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시스템 1이 더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을 해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을 실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스템 1이 더 강하게 발현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봤더니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뭘 봤죠? 앞에서 지금 시스템 1은 셀피시한 거죠. 그렇죠? 지금 딕테이터 게임 결과로부터 시스템 1이라는 것은 지금 시스템 1은 셀피시한 거구나. 사람들의 본능적인 선택은 셀피시한 선택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얼티메이텀 게임을 했더니 사람들이 오퍼를 더 많이 한 거야. 자, 여러분 프로포저가 오퍼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딕테이터 게임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시스템 1은 셀피시한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프로포저가 더 많이 오퍼를 한 거는 셀피시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오퍼를 한 거야.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결국 도출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프로포저들이 더 많이 오퍼를 하는 것은 셀피시한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 거의 맨 앞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얼티메이텀 게임이 있고 딕테이터 게임이 있는데, 자, 둘 다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제 other regarding 하는 그래서 이타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을 많이 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플러스
딕테이터 게임에는 없는 얼티메이텀 게임에서의 이 플러스 효과는 뭐였죠? 이게 지금 전략적인 고려사항이 들어왔던 거죠. 이 전략적인 고려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퍼를 했을 때 리스판더가 리젝을 하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제너러스한 사람이 전혀 아니고 난 셀피시한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냐 하면 리스판더가 리젝을 하는 게 내가 좀 걱정이 돼서 많이 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프로포저가 좀 오퍼를 많이 했을 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이타심 때문에 많이 준 건지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셀피시한데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많이 준 건지 이게 지금 구분이 안 가는 건데, 지금 이 결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프로포저가 많이 주는 거는 셀피시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죠. 즉 이게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프로포저들이 오퍼를 많이 하는 거는 이타심 때문이 아니고 셀피시한데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많이 주는 거구나. 즉 리젝하는 게 그냥 걱정돼서 많이 주는 거지 제너러스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딕테이터 게임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딕테이터 게임과 얼티메이텀 게임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얼티메이텀 게임의 아주 특수한 예가 딕테이터 게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딕테이터 게임과 얼티메이텀 게임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선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딕테이터 게임을 배우면서 얼티메이텀 게임과 많이 비교를 하면서 봤고, 그리고 전반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이 이제 초기 연구에서는 전통 경제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실험 연구들을 해보면 사람들이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연구에서는 딕테이터 게임도 그렇고 얼티메이텀 게임도 그렇고 그 비슷한 연구들에서 사람들이 막 많이 나눠주니까 야,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이타심이라는 것이 참 강하구나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최근 연구들도 이렇게 막 보다 보니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냥 이타적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구나. 물론 순수하게 이타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순수하게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릴럭턴트 알트루이스트들도 많고, 그리고 이 뇌과학과 관련된 이 연구들로부터도 또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이러한 선택은 셀피시한 선택에 좀 더 가깝구나, 그런 이 결과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뇌과학과 관련된 이 연구로부터 사람들의 어떤 본능적인 선택이 이제 셀피시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하려면 시스템 2가 좀 더 강하게 발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 1보다는 시스템 2가 좀 더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 또 사람들이 더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 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딕테이터 게임 관련해서 연구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간단한 딕테이터 게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딕테이터 게임, 그리고 또 얼티메이텀 게임, 그리고 트러스트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 이렇게 많은 게임들을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런 간단한 툴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간들의 행동, 선호,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다양하게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 관심 있는 토픽들은 또 인터넷에서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